오늘도 프리한 여자들의 OTT 프리토킹, OTT 터는 여자들의 자유수다 OTT 프리토킹 제25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이모 체리복주입니다. 저희 방송은 우리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다른 많은 분들도 함께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되는 내용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스포일러가 좀 많습니다. 결정적 스포일러에는 신호를 드립니다. 이렇게요. 네, 오늘 드디어 그동안 그렇게 언급만 했던 네, 1000mm를 다룹니다. 네. 네, 함께하는 오토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토녀 전원이 모였는데요. 우선 저부터 소개하면 저는 1000mm에서는 여명, 여소군이죠. 여소군이 고향에 두고 온 애인 소정과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요. 스스로를.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좋으면 상대도 나를 좋아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눈치 없는 캐릭터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소정에 비유했고요. 이렇게 제가 1000mm의 캐릭터에 우리 오토녀를 비유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네, 스포일러를 너무 처음부터 푸는 것 같아서, 네. 그건 좀 미뤄두고요. 아, 그래요? 네. 좀 기대했는데. 네. 그래서 좀 단순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샬롯 앙비와 조지왕의 절절한 사랑에 눈물을 흘린 분입니다. 뚝딱이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뚝딱이입니다. 눈물이 나네요. 또 절절한 사랑 얘기를. 근데 지금 뚝딱이 머리띠 한 줄 알았어요. 네, 헤드폰이 머리띠로 보이네. 네. 네, 샬롯 앙비. 다시 생각나네요. 말하니까. 네. 다음 분은, 다음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글로리의 사랑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았을 때도 더 글로리를 인간관계의 종합 선물 세트인 사랑 이야기로 풀어낸 분입니다. 효블리 인사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효블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분은 헤어질 결심에 박해일은 사랑을 모르는 녀석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분이시죠. 스미리 인사해주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스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품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오토녀들이 무엇을 사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황 토크 내가 사는 것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미리. 저 먼저요? 네네. 저는 어제, 이소라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이소라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네, 좋죠. 박풀 네. 고객이 엄청 팬이에요. 그러시군요. 소라마을의 팬클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 그래요? 네네. 저도 좀 입주할 수 있을까요? 뭐 가능하겠죠? 그 이소라 콘서트를 이전에 19년도에 한 번 갔었고 그동안 코로나여서 그 오프라인 콘서트를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정말 오랜만에 한 거였고 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 처음 가보거든요. 근데 그 평화의 전당이 그 노틀담 성당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이소라 콘서트보다 그 평화의 전당이 더 인상적이었네요. 미안해요, 이소라 언니. 근데 아무튼 소라 언니 콘서트 보고 와서 굉장히 오랜만에 따뜻하고 즐거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래요.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가 궁금해서. 우리 스미리는 어떤 노래 저는 좋아할까? 그 이소라 그 2008년인가 9년에 나온 그 앨범 이름이 이소라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목이 다 트랙으로 나와 있는 그 앨범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트랙 5번인가? 이소라 7집 트랙 5번. 해질 무렵 하늘 봐 그 위로 흐르는 밤 부르지도 나중에 찾아볼게. 8번인가? 아니야, 8번이야? 다 좋아요. 네. 이소라 7집 트랙 8번.
울었나요 어제? 그 눈물 흘렸는데 근데 제가 이전에 갔을 때보다 제가 덜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지금 좀 의아해하고 있어요. 저도 스스로? 사랑이 좋은 변했나? 일이죠. 좋은 거 같은데. 그런 건가? 네, 마음이 덜 아픈 거니까요. 네. 그런 걸로. 그러네. 네. 마음이 덜 아픈 거네. 그러니까 제가 사랑 노래에 좀 흥미가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소라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아니야, 좋아. 그 이소라 앨범 초반 앨범은 사랑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다 사랑 노래고. 근데 이별. 뭐. 근데 그 이소라부터는 좀 자기 얘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좀 이제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그 고단함, 외로움, 쓸쓸함, 막 이런 얘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노래를 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곡을 하다 보니까 히트곡 중심으로 구성을 하니까 사랑 노래가 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좀 뭔가 이게 공감하기가 이게 이전만 하진 않아가지고 딛고 일어섰네. 그런가 봐. 그런 거였구나. 이제 축함이 없어졌나 보네. 그래서 뭐 이러면서 상쾌해졌네. 나쁘지 않아. 긍정적인 네. 해석 감사합니다. 네. 성장했어. 다행이다. 네, 효블리는 네.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요새 제가 좀 뒤늦게 그 슬립백에 좀 빠져가지고 그 공중부양 그 스텝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네네, 알아요. 네. 네네. 아니 어제 그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에서 다들 좀 취하셔가지고 슬립백을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웃긴데. 그래서 이제 모임 연령대가 좀 높거든요. 40대 후반 두 분, 제가 이제 30대 후반, 뭐 이제 또 30대, 그래 30대, 40대 어쨌든 주축인데 다들 슬립백을 하겠다고. 진짜? 그게 마이클 잭슨 그 비슷한 거죠. 약간 비슷하죠. 느낌이 그렇죠. 느낌은 이제 하여튼 그런 공중부양. 거죠. 뭔가 발이 이제 땅에서 떠 있는 느낌의 네. 스텝을 빠르게 밟고 가야 되는 건데 네. 제가 한 3분의 1은 해내지 않았나. 진짜? 요즘에 그 챌린지도 많이 하던데. 네, 그래서 엄청 지금 영상을 보고 있고 네. 하는 법이 뭐 단계별로 설명 나오는 게 많아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한 3단계까지 와 있다. 네, 다음 모임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준비를 오늘 해보겠다. 보여주시죠. 오늘 일단 3단계까지 보여주시죠. 우리 집이 알겠습니다. 좁아가지고 될지 네,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제가 네.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겠나.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효벌이 자기 이제 주도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이제 하고 있죠, 요새. 내가 이거를 연습해야 되겠다, 해내야 되겠다. 우와. 그 마음으로. 처음에 이게 내가, 뭐 저거 뭔데 저렇게 열심히 하나. 근데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너무 못하는 거지. 네.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도 뭐 고만고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너무 오늘 재밌다. 계속 영상을 뭐 수십 번씩 보면서 맹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네. 우리 뚝딱이는 어떻게 살고 계셨는지, 무엇을 사서? 저는 지난주에 이제 스우파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스우파 원도 이제 너무 재밌게 봤고, 그때도 콘서트에 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역시. 투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 보면서, 또 이번에는 저는 더 응원을 열렬히 하는 팀이 생겼거든요. 일본보다. 궁금해, 누군가요? 궁금해. 울플러. 와.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울플러. 꼭 보러 가야겠다 오. 싶어가지고 갔다 왔죠. 근데 너무 잘 갔다 왔다. 너무 재밌었고 네, 표정이 이게- 한층 밝아졌어요. 실제로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막 그래서 다행이네요. 아니, 울플러 사랑해. 시즌 1 때는? 시즌 1 때는 누구 그냥 응원했어요? 그 수우파 전체가 그냥 다 좋아가지고 그냥 그 공연을 보고 싶다 생각해가지고 갔는데 이번에는 완전 울플러에 딱 꽂혀가지고 지금 요새 맨날 울플러 그 안고독방 그 카톡의 오픈 채팅방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맨날 들어가가지고 카톡 어제도 들어가셨나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울플러의 모든 정보가 인스타 라이브 라방한다 이러면 들어가서 보고 밤샘 눈이야, 지금. 울플러 소식을 정말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요새.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보느라고 뚝딱이는 역시 파는 네, 스타일이죠. 매니아. 맞습니다. 매니아적인 면이 있어. 네. 예, 저는 티빙을 구독을 해가지고 티빙에 야무진 고양이는 오늘도 우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 세 분 다 고양이를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천드리고요. 이게 일본 만화를 애니메이션한 작품인데
눈 오는 날 얼어 죽을 뻔한 새끼 고양이를 집으로 데리고 온 유메라는 여자가 있는데 새끼 고양이가 와서 보니까 집이 쓰레기 집인 거야. 그러니까 이 유메라는 친구가 마음은 따뜻한데 막 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술 마시고 정신을 잃고 겨우 아침에 회사를 가고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렇게 해서는 자기 고양이 밥도 못 사주겠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을 하러 가야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렁각시처럼 고양이 갑자기 커져요. 오. 고양이 이름이 너무 어머 네네. 내 꿈에 네, 너무 꿈의 그 이야기인데 환타지 네, 진짜 이런 그치. 게 이루어지고 어머. 싶. 네. 그 고양이가 일을 하러 퀴즈인데, 아니야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집사가 해줘. 되죠. 어머. 고양이가. 근데 가정 고양이가 주부. 약간 그 성우가 남자죠. 네 맞아요. 어머. 유키지. 맞아. 나 이 실제로 수코양이에요? 수코양인 것 같아요. 아.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일을 잘하는 거야. 도시락도 너무 훌륭하게 어머, 진짜 싸주고. 꿈의 생활인데. 네, 꿈의 생활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어제 2편까지 봤는데, 그리고 심지어 웃겨. 재밌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보고 싶다.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다른 뭐, 시리즈온 이런 데도 있는데, 티빙은 일단, 티빙을 구독하면 보실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단품으로 구입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품 구입은 조금 아깝잖아. 그러니까 티빙을 구독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티빙으로부터는 아무런 PPL을 받지 않았고요. 네. 티빙이 웨이브랑 합쳐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왓챠가 아니고 웨이브였구나. 네, 웨이브랑 합쳐진다고. 네,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공중파 작품을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그 MBC, KBS, SBS는 누가 보나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아니죠. 요즘은 지니 TV죠. 지니 TV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래 뭐 대기업이 망하겠어요. 저희가 걱정할 그렇게. 네. 네, 일은 아니고. 네, 그러면 오늘은 미리 말씀드렸듯이 천밀밀에 대해서 다 같이 이야기해 볼 건데요. 네, 천밀밀은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돈을 벌러온 이교, 장만옥이죠. 이교와 여소군, 여명의 1986년부터 1995년까지 9년간에 걸친 거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원제가 Come Let's Almost a Love Story더라고요. 네. 원제가는 아니죠. 영어 제목이. 그래서 이 작품에선 연도가 중간중간 타이틀로 나오거든요. 그만큼 시대적인 배경이 이 사랑 이야기에 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의 개봉일이 1996년 11월 2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3월 1일에 개봉했습니다. 이렇게 다 아시다시피 1997년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해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뭐 연도로 그 홍콩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또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이 작품에서는 이교와 여소군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교와 표오빠 그리고 여소군과 소정 그리고 여소군의 고모인 로지와 윌리엄 홀든 그리고 여서군의 영어 선생님인 제레미와 태국에서 홍콩까지 일하러 온 계란의 사랑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요 제레미 역할을 한 영어 선생님 역할을 하신 분은 호주의 촬영감독 크리스토퍼 도일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냐면 왕가이의 거의 모든 영화를 촬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 천밀밀도 촬영 감독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양연화, 해피투게더, 타락천사, 동사서독, 중경상님, 아비정전 다 네, 이분이 촬영하신 네. 한 시대를 풍미했네요. 네, 그래서 요 작품에서는 천밀밀에서는 제레미 역할로 영어 선생님 역할을 했죠. 그래서 뭐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네, 맞아요. 가르치잖아요. 영화도 막 다 욕으로 영어를 가르치시는 그분. 네. 그래서 우선 이 작품을 추천한 스미리의 추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랬죠. 제가 추천했죠. 네. 아니, 추천하고 한동안 사라졌지. 네. 극적. 그때 우리 오터녀 그 컨텐츠를 이제 가을쯤 접어들었을 때
그 우리 최리복주가 로맨스를 또 하자. 작년에도 이제 했었으니까 로맨스 영화를 추천해 주세요. 해가지고 우리 효불이 이터널 선샤인을 추천했고 저는 천민미를 추천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가을에 방송하면 참 좋았을 것을 이제 거의 연말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네, 연말도 멜로의 계절이죠. 그렇죠. 네. 예. 이제 12월 31일까지는 멜로 계절로. 예. 그래서 그때 저는 사실 천밀미를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최리복주가 얘기를 해줘서 본 지 한 3년 됐나? 그러니까 97년도 영화인데 한 2022년쯤에 봤었거든요. 21년, 22년.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작년에 본 거 아니에요? 네, 작년, 작년, 재작년 그쯤에 봐가지고 너무 좋아서 저의 그 손에 꼽는 로맨스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했었죠. 예. 그리고 나중에 그냥 의미 부여를 한 건데 이제 그 이교랑 그 소군이 여소군. 이제 홍콩으로 돈을 벌러 온 이제 그 지역 출신의 청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오터녀들이 다 서울 사람은 없고. 그러네. 다들 이제 서울에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맞네. 스밀이 서울 사람 아니었어요? 엄마. 양평. 저는 경기도 양평 사람이에요. 거의 수도권이네. 그래도. 전 시골 사람이에요. 농촌 사람인데. 네, 다 그래서 그렇게 한편으로는 좀 우리들이랑 닮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어가지고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여담이지만 예, 최리복주는 부산에서 왔고요. 네. 효불리는 대구. 대구. 우리 뚝딱이는 의정부에서 왔습니다. 네. 코앞에서 오네. 그래. 그래도 온 거니까. 예. 네, 부산 서울은 생이네. 아니니까. 부산이 제일 멀어. 서울 사람 아니니까.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천밀미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영화는 검정 무지 화면에 1986년 3월 1일이라는 자막이 뜨고 플랫폼에 도착하는 기차로 시작됩니다. 흑백 화면이고요. 우리의 주인공 여소군이 기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서로 뒷머리를 마주하고 자던 등 뒤에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머리가 뒤로 기울면서 이게 잠에서 깹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홍콩에 도착한 여소군 여명은 딱 봐도 어리버리합니다. 이 여명의 연기가 정말 어리버리하죠. 정말, 예. 너무 그 나이 때에 그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순수하지 않았어요? 80년대고 어쨌든 서울이 아니죠. 홍콩에 갓 상경한 나를 이입했네. 그 천진난만하고 호기심 많은 그 표정과 어리숙하지만 티 없이 맑은 네. 역할이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쵸. 눈이 또 강아지 눈이어가지고. 네. 그렇구나. 강아지 상이구나. 네. 그래서 지금은 상하이, 베이징 같은 중국 본토의 대도시들이 홍콩의 경제력을 추월했는데 1986년만 해도 영국령이었던 홍콩은 본토에 비해서 경제 성장이 빠른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홍콩으로 유입됐고, 그래서 홍콩은 뭐 닭장 아파트라고 할 정도로 정말 주택난이 엄청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토보다 돈 벌 기회가 많아서 여소군 여명의 도시 생활이 시작되는데, 여명은 월급날 자기의 고향인 무석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석 사람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에 오늘 갈 거다라고 하면서 맥도날드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토 말인 북경어는 할 줄 알지만 광동어는 거의 못하는 여소군 여명이 더듬거리면서 햄버거를 달라고 하자 장만옥이 등장하잖아요. 너무 띠꺼운 표정으로 여명을 쳐다보면서 장만옥도 북경어를 할 줄 아니까 여명을 도와서 햄버거 주문을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장만옥이 전문 용어로 억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가요? 억순이잖아요. 억순이잖아요. 처음에 여명을 이용해 먹으려고 영어 학원에 네. 이제 커미션 받으려고 네, 소개해주고. 네, 자기 꽃집 할 때 배달시키고. 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장만옥이 너무 열심히 사는 게
영어 학원에서 청소를 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막 배워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 바빠요. 장만옥은 너무 바쁜데 바쁜 날 여명이 나 차 있어 라고 하잖아. 차 있다고 해서 데려다 가보니까 자전거잖아. 그래서 네. 홍콩에서 이런 걸 누구도 차라고 하지 않아. 이러면서 장만옥이 엄청 불평을 하는데 흘러나오는 음악이 티엠밍미 노래를 준비하셨네. 네네 그 유명한 음악 천밀밀이 흘러나오잖아요. 들려보낸 천밀밀. 네. 그래서 그때 장만옥 표정이 막 확 밝아지면서 노래를 맞아요. 따라 부르잖아요. 네. 좀 무장 해제되는 네. 순간인데 아니 이 맥도날드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재밌었던 게 뭐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방에서 서울 와서 일을 시작하면서 막 주말마다 서울에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홍대도 가보고 싶고 뭐 유명한 한강, 남산 타워, 뭐 북촌 마을 정말 열심히 다녔었어요. 그때 또 이제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서울에는 다 있으니까 버거킹, 뭐 서브웨이 이런 거 처음에 갈 때 되게 떨리는 마음이 서브웨이는 저 지금도 떨려. 지금도 떨려요. 지금도 써갖고 가야 돼, 그거. 메모해서 가잖아요. 네. 어떻게 하겠다고 뭔가 네. 야무지게 나는 서울에서 이미 생활을 많이 네. 해본 능숙한 네. 사람인 거 마냥 여서군이 여기 있었네.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 근데 제 친구 중에 그 한 명이 되게 어릴 때 이제 동창인데 자기는 베스킨라빈스를 처음 가서 결국 주문하지 못하고 뛰쳐나온 어머. 적이 있대요. 어머 어떡해 눈물 나. 그 압박이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같은 한국말인데. 싱글 뭐 더블 뭐 어디다가 담아 뭐, 콘이에요 뭐 이거 하잖아요. 맞아요. 네. 다시 올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의 이 마음이 난 너무 공감이 되고 맞아요. 이때 처음에 여명이 엄청 열심히 막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신나 있는 그 느낌이 너무 공감이 됐고 그때는 일이 힘들어도 체력이 되잖아요. 맞아요. 20대는. 맞아요. 야, 돈이 좀 없어도 네. 열심히 그냥 버스 타고 전철 네. 타고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네, 그 햄버거 느낌. 먹어도 재밌어, 괜찮고. 재밌어. 맥도날드 햄버거 얼마나 떨려. 네. 하여튼 그 장면이 되게 겹치고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정말 그 감독이 그런 장면을 버릴 거 없이 잘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네. 맥도날드를 첫 장면으로 넣은 게 둘의 만남의 첫 장면을 넣은 게 대단한데 지금 효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맥도날드 저도 그 뭐 중고등학교 때 어쩌다 서울 오면은 꼭 맥도날드를 갔었거든요. 다 있다니까 추억이. 이제 뭐 가까운 읍내에는 롯데리아가 있는데 그치. 맥도날드는 없거든요. 맞아. 맥도날드는 꼭 서울에 와야 있어. 네네 서울에 와야지 있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 이제 외식이란 거를 이제 대학교 와서 좀 해보긴 했지만 뭐 지금은 맥도날드 먹을래 뭐 순댓국 먹을래 그럼 순댓국을 먹잖아요. 근데 맞아. 햄버거 안 그때는 먹은 지 20대 오래됐어. 때는 햄버거 먹는 게 되게 괜찮은 선택이었어요. 괜찮은 선택이고 친구들이랑 먹고 가볍게 먹기 너무 좋고 후회 없고 예. 그런 걸 볼 때 이제 저 감독이 정말 감각이 남다르다. 예. 네, 제가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와서 부산에는 있었습니다. 도시 사람이라서 특별시니까. 네, 제 도시녀입니다. 네. 철저하게. 네. 네, 그래서 시간은 어느덧 1987년 구정 전야가 됩니다. 네. 그래서 장만옥 이교가 등려군의 테이프를 팔아서 큰 돈을 챙길 꿈에 부풉니다. 네. 그러나 알란탐 테이프는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알란탐? 있을 뿐. 알란탐이라고 아세요? 네, 몰라요. 아, 저희 때는 이제 홍콩 영화들이 엄청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유명한 배우이자 가수 알란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잘은 모르는데 알란탐이 누군 줄은 알아요. 그래서 알란탐이 되게 인기가 많아서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여튼 알란탐 테이프는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뿐 완전 폭망하죠. 그래서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여명이 사온 두유를 마시면서 장만옥이 처음으로 마음을 엽니다. 본토에 살 때는 구정 전날 사촌이랑 등려군의 테이프를 팔았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
그러면서 자신도 본토인 광주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려군은 당시에 등소평이 낮의 대통령이라면 등려군은 밤의 대통령이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본토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대만 출신이고 일본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중국 사람은 아니야 또. 그 중국 사람이 아니라서 네. 금지곡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당 간부들도 다 들을 만큼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서군의 대사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고모가 그러는데 등려군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본토에서 왔다는 뜻이래. 라고 본토 사람만 좋아하는데 만약에 그 테이프를 사면 본토 사람인 내가 본토 들키니까. 사람인 게 들킬 거야 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처음에 서울 왔을 때 되게 서울말 쓰려고 그치 이제 자기 취향이나 뭐 말투 아니면 뭐 옷 입는 거 이런 거 네.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말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서울말을 써도 네. 들키더라고요. 혹시 뭐 근래에도 그러셨었나요? 근래는 그건 없어요. 아니죠? 네. 근래는 제가 포기를 하고 나서는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냥 대놓고 경상도 말을 쓰는데 제가 이렇게 써도 부산 가면 왜 서울말 써? 진짜. 서울 사람 다 됐네. 뭐 이런 얘기하거든요. 장만옥과 여명이 홍콩이라는 낯선 대도시에 와서 얼마나 마음적으로 네. 힘들었을지가 네. 좀 네.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네. 그 등려군 노래로 이제 둘이 아까 얘기한 그 자전거 씬에서도 등려군 노래를 듣고 이제 장만옥이랑 이제 소군이 이제 좀 친해지는 그런 맞아요. 게 되고 또 둘이서 이렇게 네. 그때 여명이 같이 흐밍으로 네, 노래를 부르잖아요. 하고 이제 이교는 막 발을 이렇게 맞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리듬도 타고 이제 그 장면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잘 안 팔리는 그 테이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원래 이제 광저우에서 왔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그 키인데 맞아요. 저도 이 등려군 노래 제목이 뭐죠? 천밀미락이랑 월량대표 아적심에 대한 그 추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요? 어떤 추억이요? 제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였는데 친한 친구가 그 1학년까지 다니고 자퇴를 했어요. 자퇴하고 그 중국으로 이제 유학을 간다고 중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언어를 한참 배울 때 그 등려군 노래를 얘가 배운 거예요. 그 등려군 노래로 중국어를 아마 좀 가르쳤었나 봐요. 그 학원인지 어딘지에서 맞아요. 그냥 어학원인지 예. 중국어 배울 때 그래요? 짬미미를 중국어로 그래요? 항상 가르쳐줘요. 그 노래 꼭 외국어 배우는 노래로 그렇구나. 이제 배우는 것처럼 그 대표적인 게 짬미미 월량대표 아적심. 그랬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 집에 왔었어요. 하룻밤 자려고. 그래서 저희 집이 그 되게 좀 이렇게 시골집에 되게 추운 집이었는데 둘이 이제 요를 깔고 이제 그 친구가 승민아 나 너한테 노래 불러줄 거야 하면서 낭만적이네. 낭만적이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애라니까요. 네네. 요를 죄송합니다. 집에서 잤다니까. 집중해야지. 집중하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천밀밀이랑 월량대표 아적심을 불러줬었어요. 멋있다. 네. 근데 걔가 그 노트에 그 중국어로 이렇게 가사를 써놓고 그거를 보면서 불러주고 다 불러주고 그리고 그 다음 곡까지 불러주는 거예요. 원했어요? 되게 원하는 순간이었어? 계속 글쎄 부르는 근데 걔가 이제 나한테 보여주고 싶어 했다고 해야 그럴 되나?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있고 스미리를 좀 즐겁게 해줘야지 하고 걔는 정말 저를 위해서 불러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멋있네. 이번에 우정인가요? 혹시 우정 우정이죠. 맞나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중국에 잘 안착했고 이제 결혼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락을 못 했는데 이번에 그
천밀밀 이야기 다시 하려고 이제 저도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면서 다시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네. 그때 이제 10대, 20대 초에 그 네. 그래서 요 아까 스미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 장면 비가 내리는 장면에서 두 사람을 클로즈업으로 투샷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점프컷으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서로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이 더 명장면인데요. 두 사람이 이제 여서군의 숙소에 와서 중국식 만둣국인 훈둔을 먹습니다. 이게 이제 설날 때 먹는 음식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떡국 같은 건데, 그래서 장만옥이 이교가 남긴 훈둔을 자연스럽게 또 맞아. 여명이 그거- 여서군이 먹더라고. 그 장면이 저는 여기 전반에서 가장 심쿵 포인트였어요. 원래 좀 내 음식을 또 이제 상대방이 먹는 데서 약간 호감을 느끼지 않나요? 좀 어떻게 느꼈냐면 이게 어. 이효가 나 배불러서 더 못 먹겠어 하면서 이미 뭐 상대가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건 알고도 있고 편하니까 그냥 그 남은 만둣국을 내밀잖아요. 그랬더니 여명이 되게 자연스럽게 딱 받아서 그냥 자기가 원래 쓰던 숟가락도 아니고 장만옥이 쓰던 숟가락을 그랬구나. 그냥 먹거든요. 맛있게 먹는데 잠깐 이제 장만옥을 쳐다보면서 찡긋 웃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 순간이 귀엽고 맞아.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애기가 너무 귀여운데 그 귀여운 얼굴을 그냥 계속 보고 싶은 느낌의 마음이랄까? 네. 하는 행동도 너무 예쁜데 맛있게 복스럽게 먹으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찡긋 웃는데 이대로 집에 가기 힘들 것 같은 여기서 그냥 집에 간다고? 자꾸 친구로 가장하잖아요. 그리고 둘이. 아니니까 더 강조하잖아요. 네. 우린 영원한 친구야. 하면서 무슨 섹스 파트너처럼 서로를 되게 탐닉하고 즐기면서도 끝끝내 관계 정립을 친구로 두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사실 서로 확 달아오른 포인트가 그 여명의 그 만둣국 씬이 아니었을까. 네. 누구라도 네. 집에 가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네. 네. 그래서 설거지를 두 사람이 하는데 네. 이제 손이 잠깐씩 스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진부한 표현인데도 맞아요. 너무 잘한 거야. 이게 클로즈업으로 맞아요. 손을 보여주면서 서로 이렇게 뭐 착착착착 뭐 이렇게 손도 닦아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그래서- 옷 입혀주잖아요. 단추가 잘 네. 안 잠기니까 네. 단추를 잠궈주면서 네. 그 어떤 그래서- 그 옷을 벗기는 것보다 더 섹시한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옷을 벗기는 것보다 이렇게 옷을 네. 입혀주고 단추를 잠궈주고 네. 특히 겨울에 코트 같은 거 네. 잠궈주고 딱딱 해가지고 목도리 축축 매주고 그런 이런 데서 오는 아주 다정하고 이런 상냥함에서 오는 네. 매력 포인트가 있죠.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온통 서로에게 온 심경이 맞아. 서 있는 그 네. 느낌이 되게 긴장도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연기를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거기 일단 좁은 공간이잖아요. 네. 둘이 완전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데 그 표정이 다 살아있고 네. 맞아요. 내가 지금 그 이교 장만옥 같은 경우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맞아. 안 되는데 그런 게 근데 마음은 느껴져. 가고 막 네. 막 이런 느낌. 네. 환경이 사실 좋지 않잖아. 쉽지 않은 네, 환경이잖아요. 너무 허름하고 그리고 그게 뭐지 화장실 옆에 있는 방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밥이 난 안 돼. 하지만 전쟁통에도 애는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네. 정말 참 힘든 환경이었는데 설거지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환경에서 설거지를 해내고 더럽잖아 거기 그 거기 나 세면대죠, 원래는. 세면대가 그래서 좋았던 점은 뭐냐면 온통 신경이 서로에게만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은 거야 지금. 근데 둘이 우리 같이- 눈에도 그게 잘 안 보였어 처음에. 맞아. 둘이 그쵸? 같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집중되어 있는 그 느낌이 정말 잘 연출되어서 진짜. 좋았었어요. 그래서 멜로의 정석은 네. 이런 게 아닐까. 네, 천재 정말, 같아 감독이. 예. 예. 지금 봐도 두근거리더라고요. 네. 지금 연애스포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살아나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 네. 조금 이제 걸렸던 게 뭐냐면 단추를 사실 그렇게 뭐 잘 딱딱 안 하는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헛돌게 단추가 뭐 어렵다고 헛돌잖아 계속. 뭐 어리숙하게 구멍이 이렇게 작았나 보지. 뭐 옷이 두꺼웠나? 여러 가지 두꺼워가지고 이게 잘 안 이렇게 됐나? 잘 안 되잖아. 근데 네.
그러다가 서로의 호흡을 네. 느끼다가 갑작스럽게 키스를 하는데 네. 그 장면에서 너무 과격하지 않나. 약간 이제 단계별로 뭔가 진행되면 좋을 아니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개취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보는데 입이 아플 것 같은 거야. 뭐 이게 되게 집중되는 어떤 감성 파괴자. 저만 그랬어. 저만 입 아팠어요. 보는데. 이게 느껴진 거지. 서로 참다가 확 그래 그건 알지. 타올랐다라는 그냥 확 그- 터져버리니까 이제 너무 투박하게. 네. 투박. 예. 박치기 수준으로 하니까 네. 저거는 조금. 네. 예. 네, 다음 날 네, 여명 여소군이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장만옥 이교를 찾아갔을 때인데요. 제가 1997년에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실시간으로 보셨네요. 네, 개봉했을 때 봤죠. 네. 제가 좀 연식이 나오네요. 네. 장만옥을 이해하지 못했어, 이교를. 간밤에 벌어진 일로 어찌할 줄 모르는 여명 여고소군이 장만옥에게 가서 막 뻘쭘뻘쭘 하니까 이교가 이렇게 말해요. 어젯밤엔 비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고독한 두 사람이 떡국 한 그릇을 같이 먹었을 뿐이야. 너무 와 만두국 진짜 아닌가요? 네? 만두국 아닌가요? 네, 근데 해석이 자막이 떡국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막이 조금씩 다른가 보다. 네. 내가 봤던 거에서는 네. 뭐라고 나왔냐면요. 우리는 외롭고 뭐 비가 왔고 쓸쓸했고 그래서 서로의 온기가 필요했을 뿐이야. 여기 의역을 좀 많이 했네. 어떤 버전이죠? 좀 더 여기는? 문학적으로 자막을 단 것 같아요. 저는 올레 TV에서 봤고요. 그렇구나. 네. 저는 뭐 파일로 봤는데 근데 이게 사실 온기를 나눴을 뿐이야는 부드럽잖아요. 근데 뭐 아까 훈둔이었는데 훈둔 한 그릇을 나눠 먹었을 뿐이야. 너무 차갑잖아요. 네, 그냥 딱 벽을 치는 거죠. 딱 벽을 네.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명이 알겠다 네 마음 싶어서 새해 덕담을 웃으면서 또 뭐라고 나누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뭐 서로 막 주고받잖아요. 주고받으면서. 그런데 장만옥이 우정만세라고 딱 선을 맞아요. 그어요. 와, 그래서 저는 이때 장만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뭐냐면 장만옥 입장은 장만옥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지금 돈이 가장 자기 삶에서 중요하고 목표지향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여명이라는 존재가 캐릭터적으로 자기가 손이 가면 더 손이 가지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지금 아니잖아요. 어떤 정서적 교감과 즐거움을 나누는 친구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기에게 굉장히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믿고 기댈 수가 없단 말이죠. 여기서 관계가 더 진전이 되면 서로에게 좀 더 책임감을 요구하거나 또 더 기대하는 바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자기 보호적으로 선을 긋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그리고 그 소구는 고향에 약혼자가 있는 거를 맞아. 처음부터 깠잖아요.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교는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해가지고 이제 소군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물론 자기도 이제 소군이 마음에 확 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효불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의지할 만한 사랑 상대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생각하면 소구는 이제 고향에 약혼자도 있고 이제 돌아갈 사람이. 돌아갈 사람이 있고 뭐 편지도 쓰고 그리고 뭐 고향의 가족들이랑도 소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교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교는 왠지 정말 오롯이 혼자 와 있을 것 같은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그 소군보다 더 뭔가 쓸쓸하고 더 혼자 있는 이렇게 섬처럼 이제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유를 두기가 너무 힘들었지 않았을까? 네. 소군보다. 맞아요. 그래서 그 소정한테 편지를 쓰는 그런 걸로 나레이션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맥도날드 장면에서도 집에 전화했어? 라고 이교가 물어보더라고요. 여서군한테. 그랬더니 했다는 거지. 그럼 집에 전화를 했다는 거는 너 약혼자랑 통화했어? 이런 거잖아요. 했다고 하니까 이교가 유리창에 뿌리는 걸 탁 뿌리면서 막 닦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여소군에게 약혼자가 있고 자기가 그 관계를
붕괴시킬 만큼 그런 내 마음은 아니다. 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 그 마음이 더 확신이 커지기 없지. 전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여명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맞아. 믿을 만한 상대가 그쵸. 아니라고 판단했지. 아직 자기 입장 정리를 해오지 않았잖아요. 맞아. 그냥 눈치 보면서 이 상황을 음. 말씀처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맞아. 어떻게 생각해? 라고 시작을 하니까 뭘 어떻게 생각해? 네 입장을 생각을 정리해서 와야지 사실. 맞다. 그리고 고백을 해야지. 그치. 아니면 정리를 하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입장 정리를 해야 할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한 입장으로 나타난 거죠. 아, 거기에서도 그래서- 확신이 서지 않고. 맞아. 그래서 전화를 했냐 물어본 거구나. 네. 근데 안 했어라고 했으면 네.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룻밤 보내고 난 바로 다음날 아침에 여명이 공중전화에서 소정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다, 사랑해, 사랑해를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건 다짐 같은 거지. 그리고 이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 다잡기. 달래고 다잡으려고 소정에게 사랑한다고 또 안심시키고 싶고 그 태도 자체가 이미 틀렸잖아요. 우유부단해 너무. 네. 맞아. 맞아. 확신을 줄 그걸 수가 없어. 너무 네. 잘 아는 또 어. 장만옥인 거죠. 네, 그렇네요. 이제 그래서 그 뒤에 고독한 이 두 사람은 떡국 한 그릇을, 훈둔 한 그릇을 자주 나눠 먹는 사이가 네. 됩니다. 네. 이게 서로의 온기를 자주 나누는 그쵸. 사이가 되는데요. 근데 요때 섹스 장면이 침대 시트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효블리의 취향 아닙니까? 좋죠. 노골적이지 않고. 네. 굳이 또 뭐 봐야 하나 그 내용적으로 맞아, 알면 그것도 맞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달을 결정적인 장면에서 달을 비춘다던가 다른 폭포가 사물을- 갑자기 물레방아는 너무 옛날 아니야? 그 저거 뭐죠? 안판석 드라마 저거 뭐야? 김희애랑 유아인 나왔던 거 네. 뭐지? 미래. 거기서 이제 막 방에 모든 그 장면 사물을 너무 붙였던 좋아했어요. 것처럼. 네, 식용유 나오거든요. 식용. 식용유, 국자.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사로는 둘의 지금 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유추 가능하고 충분히 식용유로 이 에로틱한 느낌을 충분히 낼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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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만옥이 외로워서? 아니 사랑이죠. 사랑이야? 근데 이제 서툰 사랑이죠. 네. 서툰? 좀 비겁한 거죠. 사실 이 상황을 직시하지 않고 그냥 회피하면서 관계 정립을 말도 안 되는 그냥 친구로 두면서 각자가 필요한 거는 계속 취하는 욕심도 있고 어쨌든 여명 입장에서는 두 여자를 소유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명이 정말 내가 두 개 다 가져야지 하는 욕심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소정이라는 관계도 이제 동네에서 고향에서 약혼자이지 정말 뭐 계속 생각나고 뭐 그래야 되는 뭐 사랑일까? 이제 어떤 전통적으로 계속 여자를 책임져야 되고 밥 벌어 먹여야 되고 해가지고 내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을게 한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지 사랑의 관계? 근데 그것도 사랑이라면 사랑인 건데 뭐 아무튼 여명의 그 욕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정말 탐하고 그런 걸 즐기고 싶어하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 아직 미성숙한. 네. 또 이렇게 스미리가 굉장히 사람을 이제 따뜻하게 좋게 봐주시는 거 좋고. 네. 근데 이제 제 입장은 뭐였냐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쵸. 자기 행동에 네. 이제 무책임하고 책임지지 않고 그 상황을 이제 회피하면서 즐기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서로 근데 사실-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어쩔 줄 몰라 한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즐기는 것보다. 즐겁지 않았을까? 물론 뭐 즐겁게 해야 했겠죠, 그 방에서. 근데 어쩔 줄 모르는 상태로 이 즐거움도 그 즐거운 불편한 순간을 거야. 온전히 만끽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고향에 계속 소정이는 있고 나의 상황은 이렇고. 근데 여명이 그 소군이 그거를 지금 깨닫고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만옥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연애를 즐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너무 한쪽에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여명 자체는 음. 이러지도 못하고 좀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근데 같이 보였었어. 여명은 그렇다면 우리 이교 장만옥은 어떤 마음에서 여명을 그것도 사랑이었을 거다. 네네. 뭐 좋아하는 감정도 크지만 장만옥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근데 지금 여명은 본인이 뭐 어쩔 줄 몰라 해서 그러면 뭐 주변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당사자인 소정과 이 상황을 토의한다든지 사실 모르면 그렇게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안단 말이지. 지금 다 알아 이 상황을 자기는 부끄럽고 죄책감도 들고 드러낼 수 없고 속이고 맞아. 회피형이야. 여명은 반지를 해야 되겠네. 우리는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진짜 맞아. 짚고 넘어가긴 해야 돼. 나도 왜냐면 사실 좀 진짜 답답하다고 생각했어. 방법을 모르면 찾으면 돼. 맞아. 그거는 물어보고 소정 너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의부단하는 성격이긴 하니까. 하지만 이게 책임감, 도덕성 여러 가지 뭐 이제 상대에 대한 배려, 존중 다 없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은 정말 많이 이해해서 20대 초반에 자기가 자기 삶을 어떻게 살겠다 정리하지 않은 좀 방치된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방치된 상태거든요. 나는 그냥 단순히 돈을 벌어서 소정과 결혼하겠어가 자기 삶의 목표가 전부인 사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겠어. 나는 더 이런 식으로 살겠어. 이건 맞아 틀려. 이런 정립이 좀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어리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많은 관용으로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지. 또 나중에 후회하면 그걸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또 다른 선택을 하겠지. 이렇게 또 봐지기는 해요. 네, 그래서 다시 세월이 흘러서 1987년 10월이 되었다는 자막이 뜨는데요. 1987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유명한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 1987년 10월 19일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하루 만에 주가가 22.6%나 빠진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대규모 폭락 사태는 홍콩에서 시작돼서 번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우리의 주인공 이교 장만옥이 있었던 겁니다. 고리까지 빌려서 주식에 투자한 우리 이교가 폭망하죠. 그래서 이교가 하루아침에 돈을 잃고 너무 막막해져서 마사지 샵에 갑니다. 이제 마사지를 하러 가는 건 아니고 가는 건 아니고 가게에 취업을 하죠. 기분 전환할 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네, 취업을 해서 이때 또 한 번 운명적인 만남이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이상형. 네, 정말? 표 오빠. 이게 저는 더 슬펐어요. 파오. 표 오빠하고 이교 얘기가 네. 그때 전에 이거를 옛날에 어렸을 때 보긴 했는데 97년도에 보진 않았지만 이제 다 커가지고 20대 초반에 봤거든요. 한 21살, 2살 때쯤 본 것 같은데 표 오빠 이 얘기 에피소드 때문에 제가 그때 울었어요. 어머. 그래서 그때 이 영화 뭐지 이 영화 너무 좋잖아 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표 오빠랑 이교 얘기가 더 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네. 원래 이교 손님은 아니었고 다른 분의 손님이었는데 그분이 뭐 초상을 당해가지고 이교가 대신 들어가거든요. 대신 들어갔는데 딱 봐도 문신이 막 등에 막 많고 금부치가 있고. 금부치가 있고 다 이게 스캔을 하는 거잖아요. 너 깡패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표 오빠가 안마를 나는 세게 하는 게 좋다. 만약에 네가 세게 못하면 다른 사람을 부를 건데 그래도 울지 마라 라고 하니까 저는 20년간 운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사도 참 슬픈데 어라? 이러면서 이제 표 오빠가 파워 이러면서 쳐다보면서 너는 내가 무섭지 않나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맹랑하네? 이랬더니 맥락. 온갖 상투적이에요, 엄청. 멜로드라마의 온갖 클리셰들이 여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달라. 그치, 그런데도 달라. 너 이제 이런 여자 처음이야, 뭐 이런 거잖아.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스테이크만 먹다가 이제 라면을 맛본 거잖아. 그랬더니 이교가 저는 쥐 말고 무서운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교도 참 장만옥도 참 대단하다. 네. 이 여자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말을. 근데 이게 자기를 돋보이려고 한 말은 아니에요. 그쵸. 이 사람의 성격이야. 캐릭터야.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절대 자기를 얘기할 때 뭐 포장이나 과장 같은 걸 할 수 없는 사람일 것 같아. 그냥 음. 너무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겠죠. 뭐. 운 적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무서운 것도 진짜로 없었던. 근데 하나 좀 그랬던 게 이게 지나친 솔직함이 아닌가. 네네. 우리 재밌습니다. 네. 뭐 굳이 그렇게 솔직하게 그렇게까지? 다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렇죠. 그 처음 보는 특히나 그냥, 네. 몸몸에 대꾸 안 해도 문신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금부치 이제 때문인가? 뭐 여러 아니, 그냥- 반응하고 싶은 요소가 있을 수는 있는데 캐릭터적으로 그냥 당당한 자기 발언을 하는 그냥 성향이라고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것이 굉장히 지나친 솔직함으로 관계가 거기서 그냥 드라이하게 끝나도 되는데 어라? 또 하나씩 더 이렇게 서로를 던져줘. 꺼리를 던져주고 던져줘. 물고 던져주고 물고 이런 티키타카를 해버리잖아요.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렇게 끌리는 그쵸. 게. 끌림이었다. 그냥 이제 어떤 그 계산을 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우연의 우연이. 본의 아니게 서로 딱 포인트가 마음에 드는 거죠. 그거는 인정. 근데 하다 보니까 서로가 마음에 들어. 티키타카가 나쁘지 않아. 너무 자기한테 이렇게 대한 여자도 처음이야. 어라. 명랑하네. 예뻐. 말 잘해. 당당해. 뭐 자극적이야. 나는 파오가 장만옥에게 반하고 이제 단골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 이해. 그리고 뭐 장만옥의 처지가 그런 팁을 더 받을 수 있는 걸 굳이 마다하지 않을 것도 이해. 그런 둘의 상황이 아니었으면 사실 그 둘은 영원히 만날 일이 없는 사실 스타일들인데 상황에 몰려서 그렇게 또 사랑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사랑이 다 응원이 되지만은 않는 마음이 있긴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저는 이때 증지희라는 배우가 파오, 폐오빠 역할을 했는데, 이전에 코미디 연기로 저는 많이 봤었어. 천밀밀에서 정말 다시 봤거든요. 맞아. 이 증지희라는 배우를.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마사지를 받으러 와서 내가 친구를 데려왔어. 듣자니 네가 아주 무서워한대서 라면서 진짜 명장면. 네, 명장면이잖아요. 이거 진짜 스포일러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기 전에 말하기 아까울 정도로 명장면인데요. 이 미키마우스 문신을 등에 해갖고 오잖아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적나라한 플러팅이었죠. 그쵸. 너무 플러팅을 하려고 새긴 거지. 그쵸. 네. 사랑 고백이지. 그건 이거. 고백이죠. 네. 완전 고백이지. 그거 얼마나 멋있어. 이게 쭈뼛쭈뼛 안 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또 유머도 파오 있잖아요. 오빠. 맞아. 네. 유머도 유머도 있고, 있고. 미키마우스였어 또. 제가 그 여명의 만두국신 이후로 등에 설렜어? 그쵸. 등에 미키마우스 해왔는데 너무 그냥 설레서. 시큰했어? 그냥 보내기 좀 힘들지. 네, 좀 더 대화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왜 어떤 마음이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이때 이교한테 삐삐가 울립니다. 계속. 이미 이제 파오한테 마음이 좀 쏠린 무렵에 삐삐가 울리는데 여석은 여명이 저는 이때 삐삐에 고백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빠이빠이라고 하더라고요. 떠나는. 와, 그래서 이 둘은 이제 엇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은 고향에 있는 소정이 와서 결혼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교가 하객으로 오는데 이제 그날 밤에 표오빠가 호출이 와가지고 나가면서 이교한테 일찍 잠이나 자. 남의 신랑 생각하지 말고. 라고 표오빠는 하더라고. 다 알아. 표오빠가 다 알더라고. 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나 죽으면 딴 남자 알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오빠 진짜 뭐야? 이 오빠 진짜. 너무 품이 크잖아. 품이 정말 죽음 커. 이후까지. 태평양, 내가 죽은 태평양. 다음에도 누구 만나라고 편하게. 딱 그거다. 품이 진짜 컸어요. 어른이야, 표오빠는. 그리고 이게 자기가 어떻게 뭐 관여하든 안 하든 할 수 없는 영역이 알아. 있잖아요. 그걸 그걸 아는 알아. 거예요. 네. 아, 그치. 할 수 근데 없는. 그마저도 자기는 사랑하고 품어주겠다는 거야. 그쵸. 그거를. 그 불편하게 안 하려고 마음을. 맞아. 음.
아, 이 오빠한테 너무 반했고, 네, 이러고 나서, 이제 이교는 여소군 여명의 와이프인 소정에게 발레 강사 자리도 알아봐주고, 몰랐어. 나는 소정이 그렇게 그 엘리트 교육을 받은 여자인지 몰랐네. 본토에서, 그러게. 네, 좀 살았나 봐. 아니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근데 이제 그 발레라는 무용을 배우는 게 일반 서민들은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곱게 자란 티는 났어요. 곱게 그랬구나. 자란 집안 같죠. 해맑고 네. 뭐 남 의심하지 않고 네. 자신에게 예쁘게 낯선 꾸몄고. 여자가 호의를 그렇게 베풀어도 호의를 호의대로 받을 줄 아는 사람. 의심하지 그치. 않고. 호의를 받을 줄 아는 어. 마음이 있죠. 네, 제가 곱게 자라가지고. 그런 거 같더라고. 센티 많이 나. 그 소정이 맞네. 소정이 맞아. 아, 내가 고생 많이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여튼 눈치 없죠, 소정이. 네. 그거보다 아기가 없잖아요. 아기가 왔죠. 네네. 호의를 그 받을 줄 다른 알고. 사람도 악의적으로 안 봐. 그쵸. 네. 의도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죠. 이제 또 공교롭게도 셋이서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도 전혀 몰라요. 이교와 여소군의 사이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그래, 거죠. 우리 폐업하는 바로 알았잖아. 그날 결혼식 가서. 그런데 거기서 좀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파오가 어떻게 살았을지 외모적으로도 이제 바로 그 곱게 자란 그 소정이 굳이 남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도 됐던 환경 그리고 그치. 파오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도 빨라야 되고 그 환경 자체가 언제 어디서 칼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자기 부하든 뭐 윗사람이들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누구든 언제나 배신할 수 있고 자기가 돈으로서 그동안은 여자들을 많이 사왔을 거기 때문에 그런 돈의 논리로 사람을 대하는 게 되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딱 대비가 됐던 것 같아요. 둘을 대비할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러네. 너무 탁월하시네요. 네, 탁월하십니다. 역시. 근데 그럼에도 음. 우리 이교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는 찐사랑 아닌가요? 찐사랑이죠. 파오의. 파워의 찐사랑이고, 그래서 아까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면 셋이서 여소군, 소정, 이교가 운전하는 차에 이 세 명이 타고 가는데, 소정이 무슨 일이 있다고 먼저 내립니다. 그래서 둘이 또 어색하게 타고 가다가 홍콩의 길거리에 등려군이 나타납니다. 맞아. 또 우리 여소군 밝은 표정으로 순진하게 해맑게 또 스트레스 뛰어가서 근데 정말 미워할 수가 없어. 맞아, 미워할 수 그 없어. 연기의 힘인 거죠? 맞아. 너무 아니, 순수해 보여. 저렇게 잘생겼었나? 나 좀 놀랬어요. 이거. 진짜 잘생겼었죠. 그래서 한국에 내한 몇 번 왔었잖아. 많이 왔었고 잊고 살았어요. 광고도 찍었었고. 그쵸. 그때 노래도 인기가요에도 불렀잖아. 나왔었는데. 사랑한 후회였나? 맞아요. 사랑. 어머. 보고 싶어. 맞아, 한국 노래도 불렀지. 사랑한다는. 저도 이 노래를 직접 들을지 정말 몰랐어요. 홍콩 최고의 스타 여명이 지금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SBS 드라마 스페셜 내 마음을 뺏어봐요 삽입곡으로 이번 주 4위를 차지한 곡입니다. 네. 여명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사랑한 후회. 이 노래 막 뭐가 이런 1등하고 노래 그랬어. 있었어요. 맞아. 우리말로 불렀었어. 근데 그걸 이제 도 아마 여명도 찍었을걸요? 광고?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걸 옛날에 기억하다가 한참 잊고 살았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럴만한 거야. 어떻게 전국 해외를 다녀야지 그 정도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연기도 연기였고 그럼에도 자기 잠바를 그냥 내어줘서 거기 사인 받는 그 해맑은데 짜증스러움 있죠. 등에다가 사인을 받는. 참. 그 무모하면서도 해맑고 순진한 그 무해한. 느낌. 무해한. 근데 이제 부인이거나 여자친구면 속 터질 일들이 네. 계속 있는 거죠. 그래요? 나한테 좋아 보였는데. 네, 속은 안 터졌고요. 저는 이제 등려군의 네. 사인을 등에 받아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만옥이 속이 터진 것 같아요. 강아지처럼 그러니까 변하지 와가지고.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등려군이 보이면 좋다고 뛰어가가지고 사인 받고. 진짜 강아지처럼. 근데 여명이 등려군을 처음부터 좋아했다기보다는 장만옥이 좋아해서 좋아한 거잖아요. 그런 거 같아. 그쵸. 장만옥이 그 노래에 처음으로 따라 불렀고 뭔가 무장 해제된 모습을 봤고 같이 합창을 했고 여튼 그리고 등려군의 테이프를 팔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명은 더 좋아진 거고 그래서 등려군의 사인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이교 장만옥을 위해서 등에 받아온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 좀 네. 더 오버한 것 같아. 그쵸, 그쵸? 오버했어. 예, 예, 예.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 우리 좋았었던 그때 다시 그치. 한번 추억해보자. 그런 그런 되게 의미로. 고도의 플러팅이었어. 맞아, 아, 그 그랬구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를 그치, 보여주는 그치, 거야. 그거야. 이전과 변하지 않은 여명을 맞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딱 둘만 아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둘만 아는 사실이죠. 음. 등려구는 비밀 같은 추억이죠. 음. 네, 그래서 등을 보여주면서 사인 받았어. 이렇게 진짜. 해맑게 얘기를 하는데 이교가 참 안 되겠다. 나 일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각자 가자. 너 따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거기서 그 감정을 받아주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더 냉정하게 그 순간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쵸. 밀어냈죠. 그래서 여소군도 눈치를 채고 그러니까 성장했어. 이제 좀 눈치가 생긴 거지. 아, 그래서 부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데 다행히. 차 등에 받은 이유가 있더만요. 그래. 걸어가는데 보여주잖아, 등에, 또. 여서군 등에 등려군의 사인이 보이니까 네. 그게 아인이 아닙니까? 나 너 사랑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등이 아까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등이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등에서도 걸음이었어. 그 걸음. 걸음걸이가. 걸음이 좀 약간 씁쓸 나 좀 터벅터벅. 불러줘. 이런. 헤어지기 싫은데 가라고 뭐 이런 기분 빠져가는 그 강아지가 등이었어. 약간 이렇게 꼬리 좀 맞아요. 이렇게 축 네, 처져가지고 축 처져서. 근데도 네. 이렇게 흔들고 있는 그런 그지 느낌. 여전히 흔들고 있어 미세하게. 그래서 장만옥이 아이 미치겠네 하면서 고개를 팍 숙이니까 클락션이 울립니다. 진짜 완전 최고의 연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너무- 장면 너무 많이 보지 않았어요? 빵탁 가가지고 앞에서 누가 탁 보고. 근데 진보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많은 수많은 이런 장면들이 다 여기서 그런 거 같아. 패러디를 여기서 오마주를 한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명이 너무 좋죠. 딱 자기를 뒤돌아서서 봤는데 서로 눈빛이 막 흔들리고 있어 동공이. 맞아. 그럼 딱 와가지고 딱 키스하잖아요. 맞아요. 또 근데 입술 박치기. 또 그때만큼은 그 소군이 그 어린 리트리버가 아니고 갑자기 남자가 됐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력 있게. 와 여명이 연기를 정말 잘한다. 네. 네. 장만옥은 원래 잘하지만 여명이 네. 그렇게 연기를 잘할지 그러게요. 몰랐어요. 네. 네. 너무 딱이었어요 그 캐릭터가. 그래서 서로의 뭔가 이 가면을 확 벗어버리고 딱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이 진짜. 맞아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527호로 다시 가죠, 이분들이. 네, 두 사람이 계속 만났던 그 모텔로 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 우리 각자의 거짓된 사랑을 정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선 이교가 표 오빠한테 이실직고로 하러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표 오빠가 배신을 당한 거였나요? 아니 다른 사업이 어떤 사람이 망했나요? 잡혔는데 그 사람을 증언할 사람으로 표 오빠를 경찰이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증언만 하면 되니까 나오라고 하잖아요. 좀 찾아달라. 네, 이교가 원래는 올라가서 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네가 알다시피 여소군이야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잠시 집에 올라가니까 집이 난장판 되어 있고 표 오빠가 아끼던 목걸이도 보이고 그걸 안 챙겨간 거지. 그랬는데 삐삐가 와서 보니까 나 홍콩 잠시 떠나니까 너도 아니 너 자리 잡으면 연락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이교는 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얼굴을 보고 이별을 고해야 되는 그런 성격인 거죠. 이렇게 궁지에 몰린 사람한테는 더더욱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찾아내가지고 그 밀항하는 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여서군 비가 또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는데 여서군한테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게 라고 하죠. 비는 내리고 갑니다. 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0.8배속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음미하면서 정말 그때 표 오빠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 잘 갔다 오니까 왜 여기까지 왔냐. 나 얼굴 봤으니까 얼굴 됐다. 봤으니까 됐다. 그리고 나 대만에 마누라도 있다. 그리고 각지에 내 마누라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걱정 마라.
그래서 근데 내리면 돼 말하고 내리면 되는데 장만옥이 말하려는 순간 아까 그 챙겨온 목걸이를 주잖아요. 그랬더니 표 오빠가 아 그래 어쩐지 허전하더라 이게 꼭 있어야 돼 하면서 목걸이를 걸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 하는데 못 가죠. 안 가. 대단해. 장만.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거 진짜 나는 이미 그 집 남장판 돼 있는 거 보고 안도했을 것 같아. 진짜 갔구나. 갔구나. 이게 뭐 내가 떠난 것도 아니고 갔으니까 잘 됐다. 잘 됐다. 음. 그랬을 것 같아 나는. 나도. 맞아. 굳이 찾아가는 용기까지는 나는 없을 것 네. 같아. 네, 그런 심정이 느껴졌어요. 장만옥과 그 이제 파오가 같이 부유한 생활을 했잖아요. 좀 호화롭게 생활을 하다가 한순간 이 파오에게 큰 위기가 닥치고 해외로 도피해야 될 만큼 뭔가 급박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 장만옥은 그 순간적으로 엄청 걱정하는 마음이 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걱정하는 마음이 그 상황이 사실 되지 않았을 때는 아, 뭐, 파오도 자기가 알아서 잘 살 거고, 돈도 많고, 자기 뭐, 부하들도 많고, 걱정이 덜 됐는데, 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 감정이 되게 증폭되면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봐야 되겠고, 멀쩡한지 안 다쳤는지, 그걸 좀 확인하러 간 것 같고, 멀쩡하지만 마지막까지 자기를 배려해주고, 걱정해주는 역으로 오히려, 너 그냥 여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멍청한 여자야. 왜 따라 나왔냐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더 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고 잘 왔다. 가자. 안 그래도 나 혼자 타지에서 어떻게 사나 걱정했는데. 너도 타. 너도 타. 얼른 타. 멀리서 봤을 때 배 돌려. 같이 가. 막 이랬어요. 정뚝떨인데. 진짜 파오는 큰 사람인 거죠. 그 품이 네, 크다는 맞아요. 게 자기가 도망가면서도 너 여기서 이제 다른 남자 마음 만나서 편하라고. 편하게 잘 살아. 뭐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장만옥 입으로 그 말을 힘들게 말하지 않아도 되게 먼저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그러니까. 장만옥이었으면 더 미안했을 것 같아. 그 진짜 너무 미안하고 그 순간에 나도 의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그 집에서 내가 그 배를 타러 가지 않았다면 파오 오빠를 보지 않았다면 빠이빠이 할 수 있었는데 배에서 표 오빠의 그 큰 품, 나 마누라 있어. 너 잘 살아. 네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경찰이 증언만 하면 된대 라고 했을 때 파오 오빠가 그럼 나보고 배신을 하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의리 있잖아요, 의리가 있잖아요. 멋진 그래서 남자예요. 의리 이제 사실 마음은 여명 여서군한테 있지만 이때 이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 양심을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순간에 또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는지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라서 내가 그냥 단순히 조폭이고 돈 많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선택했지라는 마음도 좀 잃었을 것 같고 사실 지금은 장만옥이 먹고 살만하니까 다시 여명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옛날에 그 정말 절실하게 돈을 벌어야 했고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던 그 상황에서는 여명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내지는 유혹을 해도 선택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은 내가 상황이 너무 좋아졌어. 맞아. 그리고 충분히 선택하고 이제 여명의 그런 어리숙하고 좀 부족한 면을 내가 돈도 많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커버할 수 있어. 커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경이 된 건데 그 자체가 굉장히 옛날을 따져보면 스스로 생각이 들 것 같아. 내가 정말 힘들 때 손잡아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힘들 때는 내가 이제 한번 손잡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좀 생겼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순간 이제 이규도 성장한 것 같아요. 맨날 이제 돈을 쫓아 살고 큰 사업가가 돼야지라는 처음에 홍콩에 왔을 때 자기 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선택을 한 거잖아. 이 파오 오빠랑 같이. 그치. 그래서 그 후에는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 도시 저 도시를. 근데 그거를
불평을 하지 않고 기꺼이 그 파워를 따라서 다니면서 사람이 달라진 거잖아. 그치. 그때는 확실히 사람이 달라진 그쵸. 느낌이 많이 났었어요. 네, 맞아. 눈빛이나 막 그런 모습이 확 달라졌어. 네. 세월은 다시 흘러서 1993년 가을이 되었습니다. 네, 여소고는 그 사이에 소정과 헤어집니다. 네, 잘 선택하셨죠. 네. 그리고 요리사 보조로 홍콩에서 뉴욕으로 와 있고요. 이교도 표오빠와 대만에서 시작해서 각지를 떠돌면서 뉴욕까지 와 있는데요. 여소군이 요리사 보조로 있으니까 닭을 표오빠가 사갖고 와가지고 이교한테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교가 또 너무 맛있다고 하잖아요. 여명이 요리한 요리인지는 모르고 두 사람이 한 도시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메로의 정석이잖아요. 같이 있는데 니네 막 이러면서 우리는 보면서 근데 진부하지가 않아. 진부하지가 않아. 예, 그러던 어느 날 이교가 세탁물을 찾으러 간 사이에 표오빠가 앉아서 담배를 피다가 이제 양아치들이 몰려와요. 담배를 달라고. 그래도 어린애들.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담배를 달라고 하니까 애들은 담배 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시계를 보니까 비싼 시계를 차고 있으니까 이 내놓으라고. 미국 양아치들이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시계 주지. 막 이러면서 그 시계 주면 되잖아. 막 이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 우리 파워 오빠는. 실랑이가 벌어지고 결국 총성이 울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 이교는 빨래를 개고 있어요. 창문 너머에 사람이 막 모이는 거를 모이고 봤지. 있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막 슬프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러 이교가 가잖아요. 또 이제 명장면. 명장면이죠. 명장면. 와. 미키마우스가 네. 이것도 진짜 스포일러인데 네. 등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네. 우리 이교가. 뭐 보통은 시신을 먼저 이렇게 얼굴을 보여줄 수도 확인하죠. 있는데 장만옥의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하면은 그래서 장만옥이 시신의 등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시신에 이제 미키마우스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거 장만옥이 피식 웃다가 울다가 막 이러는데 그 장면 그 내가 연기. 볼 때마다 울어 나도. 맞아. 와, 정말 이 장면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할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시나리오는 한 줄 있을 거 아니에요. 피식 웃다가 울음이 터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배우의 영역이잖아요, 진짜. 너무 연기를 잘하셨고 그 앞에 있었던 그 사랑 고백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슬프고 그래서 우리가 이 표오빠의 사랑, 이교와 표오빠의 사랑을 너무 절절해. 너무 절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이래서 비자 문제로 우리 이교는 추방이 됩니다. 그때 공무수행하는 수송 차량에서 타고 가는데 여소군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 같아. 여소군 같아. 여명 같아. 그래서 뛰쳐나가죠. 근데 그때의 여소군의 등이 좀 달라져 있어. 아, 그래? 탄탄해 보여?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아닌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주방장 아저씨가 다른 여자분도 소개해 주잖아요. 소개팅 그래요? 같은 걸 소개해 주잖아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니까 어떤 인연은 한 번만으로 어떤 일은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나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을 가진 거야. 여소군은 이제. 그래서 내 사랑은 한 번뿐이고 다시는 어정쩡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지 않겠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명이. 그래서 등이 달라 보였어. 있지 않았어. 좀 더 단단해진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어른이 돼 있어. 그래서 여기도 이제 멜로의 정석인데 아무리 불러도 여소군은 못 들어요. 네. 다시 시간이 흘려서 2년 뒤 1995년이 되죠. 그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교는 뉴욕에 남아서 중국인을 상대로 한 가이드가 됩니다. 역시 생활력 짱이죠. 정말 네. 존경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교가 그린카드도 받고 여기서 다시 출국을 해서 중국으로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비행기를 표를 받아서 딱 나가는데
등려군이 사망한 소식을 듣습니다. 여소군은 이발소에서 머리 깎다가 등려군 사망 소식을 듣고 등려군이 뭡니까? 이 둘만의 비밀스러운 추억 아닙니까? 네. 그래서 두 사람 다 거리를 걷는 장면이 보이는데 둘 다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맞아. 네. 서로를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그 유혹의 거리를 걷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쇼윈도에 전시된 TV에서 등려군 사망 소식이 나와요. 아무래도 여기가 차이나타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등려군 사망 소식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드디어 재회를 하죠. 서로 쳐다보면서 밝게 웃으면 밝게 웃으면서 끝나잖아요. 또 티엠미엠미 나오고 네. 그 장면도 너무 명장면 네, 아니에요? 너무 명장면입니다. 거기서 딱 끝나잖아요. 네. 아. 그 장면도 많이 패러디 된 걸로 알아요. 네. 많이 봤잖아요. 우리 네, 드라마나 그 영화에서. 이병헌이랑 그의 여름. 그의 여름에서도 아. 비슷한 장면이 그래요? 있어요. 수혜랑.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장면 좀 간지러웠거든요. 본 것 같네요. 네, 네. 네. 되게 시니컬하게 말했네.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나네. 그 장면 좀 간지럽고 약간 그래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 민망한 느낌이 그 장면을 좀 길게 뜸들이면서 예측 가능하게 연기하는 연출이잖아요. 그의 네네네. 여름이나 이제 다른 네. 곳들은. 근데 천밀밀은 되게 좋은 게 그런 뭔가 뜸들이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질질 끌지 않아. 딱딱딱 필요하게 전개를 시켜주니까 맞아요. 예측 가능하지도 맞아요. 않고 네. 생각보다 이 상황 전개를 그냥 따라가기 바쁜 맞아. 빠른 템포가 아님에도 맞아. 불구하고 맞아요. 네, 감정선이 너무 맞아요. 몰입하기 다 좋은 것 연결돼 같아요. 있어. 그리고 장면이. 맞아요. 그래서 또 자막이 다시 1986년 3월 1일로 됩니다. 이것도 이게- 너무 진부한데. 네. 두 사람이 이렇게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이거든요. 네. 처음 만났는지 우리는 처음에는 몰랐죠. 기차가 도착해서 세상 모르고 자던 여명이 뒷사람이 일어나니까 벌떡 깨는데 이게 카메라를 딱 팬해서 보니까 그 뒤에 자던 사람이 장만옥이야. 장만옥이었잖아요. 정말. 진짜. 이게 뭐 운명이다, 약간 인연이다 어. 이런 걸 더 좀 부가했던 장면인 사실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영화에서는 약간 좀 상투적이고 외려 그래서 좀 촌스러워지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긴 괜찮은 거야. 그 맞아. 장면마저. 드라마틱하는 걸 네. 이제 아, 강조하니까. 그쵸. 그리고 맞아. 흑백으로 나오잖아요. 맞아. 그 첫 장면이랑 이 마지막 장면이 그런 효과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나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사실 그러면 장만옥과 여명이 같은 시기에 홍콩으로 같이 온 왔어. 거잖아요. 같이 왔어요. 그런데 근데 두 이렇게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나요. 나잖아요. 그게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성향도 네. 되게 다른 건데 한 명은 굉장히 패스트푸드 아, 맞아. 그 빠른 적응과 어떤 현지화의 대명사 같은 느낌 패스트푸드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새벽부터 우직하게 나가서 배달하는 네. 오롯이 내 몸으로 해야 하는 직업부터가 그랬네. 정육점에서 일하고 네. 이렇게 되게 상반된 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마지막에 이렇게 딱 맞춰보니까 결국 똑같은 시기에 와서 다르게 이렇게 일하고 살아가고 마지막에 제외하는 것까지 되게 좀 재밌게 연출한 것 같다. 맞아요. 생각이 네. 들었었어요. 말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듣다가 보니까 생각난 건데 이게 등으로 약간 사랑을 말하는 영화였네. 그러네. 등에 얼굴이 있어. 등이 있어. 계속 서로 사랑한다고 처음 말하고 신도 서로 있는. 기대고 있다가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우리 표형이 그렇게 비명 행사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안 됐겠죠? 근데 잠깐. 응. 파오도 등으로 플로팅하고 등으로 끝나. 그러니까요. 파워 형도 등으로 그랬지. 이거 다 등으로 여명도 얘기하네. 그랬지. 자전거 타고 가면서. 와 이거 등 쓰기 야, 어렵잖아. 등 쓰기 뒷모습. 어려운데. 등을 이렇게 활용을 잘하는 건 처음 봤어. 진짜. 우리가 되게 풍부하게 어머, 영화를 읽었다.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도 못했다. 그러네요. 진짜 등으로 시작해서 등으로 끝나는 영화인데 네. 지금 아까 질문하신 게 뭐였죠? 아까 질문한 거는 표형이 만약에 그렇게 비명 행사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안 됐겠죠? 여소군이랑 여명은 안 됐. 되든 안 되든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아름다웠을 것 같아. 이미 이 사람들이 그 사랑도, 상속했으니까. 네, 표 사랑도 괜찮고 이 여소군의 사랑의
이야기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왠지 이 영화는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렇네요. 다른 영화는 뭐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슬프고 막 안타까운 그런 영화였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그냥 안 돼도 뭐 한 20-30년 후에 노인이 돼서 그냥 잠깐 친구처럼 만나면서도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이제 질문의 답이 앞서서 이제 나오잖아요. 비명 행사하기 전에 두 사람이 서로에게 흔들리고 떠나려고 했으나 네. 각자 이제 삶을 사는 것으로 선택을 이미 했던 게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그 파오가 살아 있었다라면 그 선택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살아가는 삶이었을 것 같고 예,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더 이상의 그 의리를 지킬 필요가 없는 장만옥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제가 작년에도 이 영화를 보고 올해도 이 영화를 봤는데 볼 때마다 이렇게 낡지 할 얘기가 않고 많다. 네. 낡지 않고 너무 명작이죠. 좋고 명작인 네. 것 같아요. 네. 명작은 정말 어떻게 언제 봐도 정말 낡지 않는다는 장면, 연출, 연기, 서사 뭐 하나 좀 오래된 영화 중에서는 좀 보기 민망한 장면이나 좀 뭐 여성을 그릴 때 좀 평등하지 못하게 그려가지고 나중에 볼 때는 좀 이상한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안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명작은 네. 시대를 안 타더라고요. 네. 그게 진짜 명작인 것 같고 저는 이거를 예전에 봤던 게 아니라 저는 코로나 시국에 봤거든요. 그때 한참 이제 집콕 모드였을 때 워낙 그 개봉작도 없었고 볼 컨텐츠들이 한참 메말라 있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가뭄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막 옛날 걸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매트릭스를 되게 오랜만에 20년 만에 봤거든요. 좋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아. 매트릭스가 매트릭스도 좋아. 와 이렇게까지 20년이 지나서 봐도 이렇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명작을 더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또 영화에 일가견이 있는 체리쌤한테 물어봤죠. 영화 좀 추천할 거 없냐. 그때 말씀하셨던 게 천밀밀이었거든요. 기억 못 하시는구나. 네, 추천은 제가 또 좋으면 추천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네. 아니 이렇게 말하면 기억할 줄 알았는데 기억을 못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라고 인포를 하셨냐면 추천 이유 이제 궁금하니까 왜요? 이 영화 어떻게 재밌어요? 했더니 별게 없는데 절절해요. 맞아. 절절해. 맞는 말이네. 이게 멜로인 것 같아요. 딱 이 얘기하니까 맞아. 구미가 확 당기잖아요. 그래서 봤던 기억이 났고 되게 재밌었고 솔직히 무슨 설정이 막 화려하거나 아주 특별하거나 요즘엔 또 장르물이 많잖아요. 그런 게 없는 편인데 또 너무 아름답고 네, 좋았어요. 네. 혹시 또 명장면이나 제가 놓친 명대사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모의 사랑 얘기도 맞아요. 그러네. 고모도 있었네. 고모가 그 영화 모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뭐냐면 1949년에 홍콩에 이제 그 당시에가 1949년이 어떤 연도냐면 중국이 공산화된 연도예요. 그래서 공산화가 되니까 홍콩에 사람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1949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고 그때 홍콩에 들어온 많은 피난민들이 있고 거기에 의사로 온 어떤 여자 그리고 종군 기자인 윌리엄 홀든 이 배우거든요. 이 배우가 실제로 홍콩에 촬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고모가 그때 윌리엄 홀든과 데이트를 하고 뭐 이랬던 그 설정인 것 같아요. 그런 연도적인 설정도 우리가 찾아보면 더 재밌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 고모가 홀든을 떠올리면서 계속 자기의 찐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도 얘기하고 여소군이 처음 왔을 때 면접 볼 때 그 양복도 내주면서 입고 그 사람 가라. 양복이다. 그 장면 되게 웃겼는 게 나는 어디 면접 보러 가나? 궁금하잖아. 정장을 격식 갖춰서 가니까 나 그런 연출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맞아요. 예상하지 못하게 알고 흘러가. 맞아. 정육점이 서 있네? 맞아. 저도 닭
그 생닭이 막 있는 섬, 그 거기에 그 뻘쭘하게 양복을 입고 서 있는 여명을 보면서. 그쵸. 네. TPO가 안 맞는 느낌인데 사장이 네. 그러잖아요. 뭘 정장을 입고 왔냐고. 그때 그 옆에 같이 동행한 남자 말이 더 웃겼어. 다음에는 좀 더 갇혀 입고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옷을 다시 준비시키겠다고. 네. 그래서 저도 그 장면 너무 웃겼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단 한 번의 데이트잖아요. 페닌슐라 호텔. 엄청 고급 호텔인 것 같아요. 1등급 호텔인가? 별 5개인가? 여튼 거기서 데이트한 걸 못. 죽은 데가 거기 아니야? 아, 거기야? 페닌슐라 아닌가? 아, 한번 지금 영어를 찾아보시고요. 네, 찾아보시고요. 얘기하고 있을게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고모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날 잊었을 거야. 하지만 상관없어. 나만 기억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 배경이 처음 1986년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고모가 몰랐나 봐요. 윌리엄 홀드는 1981년에 이미 사고사했어요. 어머, 네. 그랬어요. 그것도 더 슬프죠. 모르는데 계속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야. 네. 죽었는지도 모르고. 네. 아, 장국영이 좋아했던 호텔이. 죽은 곳은 만다린 호텔. 네. 네, 그랬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계란과 제레미의 사랑도 되게 좋잖아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매매 여성이잖아요. 계란이. 근데 영화 선생님인 제레미가 계란이 에이즈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계란의 고향에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름이 계란. 그리고 계란. 이게 그 뭐지? OTT마다 이 이름을 표현하는 게 달라가지고. 조금씩 달라. 맞아요. 다른 내가 이름이었어? 기억하는 이름 계란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는 나무위키, 아무튼, 네네. 나무위키에 예. 계란이라고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우리 한국말로 치면 좀 웃긴 얘기지, 웃긴 단어이지만 아니겠죠. 태국어로는 뭐 네. 다른 찾아볼 걸 그랬어요. 네. 네, 제가 그런 또 치밀함은 없었네요. 아, 그리고 이교는 광주 출신이에요. 광주. 광주는 지리적으로 홍콩이랑 좀 가깝다고. 가깝고요. 그리고 우리 소군은 무석이라고 이제 중국어로 읽으면 우시더라고요. 우시인데 제가 본 자막에는 텐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같은 건가 봐. 네네. 근데 텐진하고 우시하고는 또 멀거든요. 우시는 상하이 근처에 있고요. 텐진은 그래요? 베이징 쪽에 있어요. 맞아. 그래서 엄청 멀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나무위키랑 이런 데서 찾아보면 우시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시에서 온 것 같고 일단 광주는 광동어랑 북경어랑 같이 써요. 맞아. 그래서 우리 이교는 광동어에 그렇게 융통했었던 거고 능통했었던 거고 이제 뭐 텐진이든 우시든 거기서 오신 여소군은 북경어밖에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래서 열심히 들어봤거든요. 네, 중국어 하나도 못하는데 들어봤는데 자막은 무석에는 없는 곳에 갈 거야. 무석 사람들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갈 거야. 맥도날드에 갈 거야. 이렇게 할 때 열심히 들어봤는데 여명이 텐진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석을. 무석을. 그래서 텐진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왠지 텐진 같아. 더 북쪽일 더 것 북쪽이잖아요. 같아. 그래야지 좀 더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시골놈 같은 느낌이 더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하이는 좀 잘 살았을 것 같고 네네. 도시일 것 같고. 네. 혹시 중국어를 잘하시는 우리 저기 청취자 여러분들 전 다 까먹었어요. 네네. 중에 이제 아시면은 좀 듣고 텐진인지 우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요즘에 유튜브에도 올리니까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댓글도 많이 달리나요? 좀 달렸어요. 자신 있게 말해. 좀 한 한 3개? 3개 정도. 감사하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네. 팟빵 구독자도 71명으로 조금 늘었어요. 어제 정말 보니까 감사하네요. 72명이던데요. 아, 그래요? 오. 네. 네, 72명. 자고 일어나니까 또 한 명이 늘어있네. 아,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요 정도로 마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저 이거 꼭 네.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이 초미미를 아, 보면서 네네. 생각나는데 조용필의 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그러네. 노래랑 너무 이 영화를 보고 이 조용필의 꿈을 들으면
약간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네. 꿈을 들어보시라고. 낭만적이야. 네. 네, 제가 엔딩 음악으로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안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